오늘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휴먼케어 로봇 AI 연구 소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리게 된 동기인데요. 저는 인간로봇 상호작용 연구실이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지난 여러 해에 걸쳐서 고령자를 돕는 로봇의 지능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는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연구 개발 활동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께 홍보를 좀 해드리고, 또 저희가 개발한 데이터셋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소개를 받으시고 활용을 해보시면서 또 저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많은 나라의 심각한 사회 현안 문제이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도 크게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를 돕는 로봇은 오랫동안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로봇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Physically Assistive Robot이라고 불리는 로봇들인데요. 말 그대로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도움을 드리는 그런 로봇들입니다. 물건을 가져다 주거나 식사를 도와주거나 보행을 보조하는 로봇들입니다. 두 번째는 Socially Assistive Robot이라고 불리는 로봇들입니다. 주로 대화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요.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약 복용할 시간을 알려드리는 것과 같은 이제 알람 기능들, 또 일정을 알려드리는 기능들, 또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들 등등의 각종 기능을 수행하고요. 또 애완동물 같은 외형과 반응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이러한 로봇들도 이 로봇군에 속합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로봇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로봇이 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로봇이 내 정서를 인지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 개발의 목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들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실환경 휴먼케어 로봇 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부터 수행한 저희 과제의 산출물들입니다. 이 과제에는 애드리를 비롯해서 카이스트, 숭실대, 키스트, 캐티, 서러마인드, 유진로봇, 마인즈랩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MIT가 참여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돕는 로봇을 저희는 휴먼케어 로봇이라고 이름지어 부르고 있는데요. 휴먼케어 로봇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크게 고령자 도메인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기술이죠. 그리고 로봇 특성을 반영한 로봇 인공지능 기술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각 영역에서 개발한 주요 기술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도메인에 특화된 인공지능 영역입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기술들은 고령자 개인을 이해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입니다. 개인을 심층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인식 기술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람 검출 추적, 일상활동 검출 인식, 외형 특징 인식 등 각종 기술들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기술들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거주 환경에서 로봇 시각을 기반으로 잘 동작해야 한다는 이러한 조건이 달라붙게 됩니다. 이래야만 고령자를 위한 특화 기술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령자 도메인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저희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일상활동 검출 인식 기술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령자 일상활동 검출 인식 기술의 목표는 가정환경에서 고령자가 언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고령자 일상활동 정보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 인지 상태뿐 아니라 정서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환경에서 잘 동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로봇 시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실험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데이터셋이나 기술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연구개발 초기부터 고려했던 가정은 고령자의 행동 패턴이 일반 성인과 다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고령자의 행동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행동 데이터를 모으는 첫 단계로 고령자의 일상 활동 중 어떤 활동을 인식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53분의 댁을 방문해서 하루 종일 관찰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기록을 했고요. 그 결과로 총 245종류의 행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주 하시는 활동,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을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높은 빈도수를 갖는 일상 활동 55종류를 보고 계십니다. 이 활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고령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이 이제 수집 환경이었습니다. 가능하면 고령자가 거주하시는 가정 환경에서 직접 수집하는 게 좋았지만은 그게 어려우면은 거주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집하는 방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파트 테스트베드와 리빙랩을 확보했는데요. 아파트 테스트베드는 실험용으로 임대한 일반 아파트입니다. 고령자의 실거주 환경과 유사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요. 리빙랩은 고령자가 실제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실제 거주하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의 자유도가 떨어지지만 실환경이라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촬영에 사용한 시스템입니다. 촬영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로봇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로봇은 크기와 형상이 다양하고 또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시점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움직이는 시점을 모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스트베드에서는 8대의 키넥트 카메라를 동원해서 8개의 서로 다른 시점 영상을 동시에 촬영을 했고, 리빙랩에서는 이동 카트를 이용해서 로봇의 시점 이동을 모사했습니다. 아파트 테스트베드에서 일상 활동 영상을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리빙랩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카트를 이동하면서 시점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골격 정보를 포함합니다. 촬영 중에 골격 정보의 오류 그리고 잡음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데이터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고령자 특화 일상활동 데이터셋입니다. 앱들이 액티비티 3D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했고요. 이 데이터셋은 아파트 테스트베드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RGB-DS 동영상 총 11만 2,620세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50명 그리고 성인 50명이 앞서 보여드린 55종의 행동을 수행하는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 그리고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요. 관련 논문은 올해 아이로스학회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기존의 유사한 데이터셋과 비교해본 표입니다. 데이터셋의 규모, 참가자 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일상활동을 반영을 했고 또 고령자가 다수 참여한 데이터셋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유일의 데이터셋입니다. 리빙랩에서 촬영한 일상활동 데이터는 누적으로 30가구에서 촬영한 영상을 정제를 해서 150여 분 분량의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테스트베드와 리빙랩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 확보했지만 고령자의 다양한 신체 조건, 다양한 거주 환경 변화, 로봇의 다양한 형상을 모두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들이 공개된 바 있지만은 이 시뮬레이션 환경은 외모 그리고 행동을 정교하게 모델링한 움직이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뮬레이션 환경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FSA-CNN은 고령자 특화 일상활동 인식을 목적으로 개발한 행동인식 모델입니다. 골격 데이터를 기본으로 관절의 장단기 시차를 둔 변화량 그리고 공간상의 변화량을 포함해서 4개의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해서 행동을 인식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상세한 기술 내용은 논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SA-CNN의 성능 비교표입니다. NTU RGBD 데이터셋 그리고 애들이 액티비티 3D 데이터셋 모두를 대상으로 여타 우수한 기술들보다 더 좋은 인식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액티비티 3D는 고령자 50명 그리고 성인 50명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일반 성인 간의 행동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분석 결과 고령자의 행동은 성인에 비해서 평균 길이는 길고 행동의 크기는 작다는 통계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고령자 데이터로 훈련한 인식 모델은 고령자 행동은 인식을 잘하지만 성인 행동은 인식을 잘 못했고요. 또 그 반대도 성립을 했습니다. 기초적인 결과이지만은 고령자 행동과 성인의 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도메인 갭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활동 검출 인식 기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령자, 실환경, 그리고 로봇 시각을 고려해서 개발한 기술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빙랩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 검증한 사람 검출 추적기입니다. 리빙랩 영상으로 실험을 하는 도중에 거울과 같은 반사면에 비추인 사람이 실제 사람으로 검출되는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요. 3D 정보를 이용해서 반사면 속의 사람을 필터링하는 기술을 개발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령자에 특화된 외형 특징 인식 기술입니다. 고령자의 의상 착용 사진 35,000장을 수집해서 8만 개의 의상과 액세서리 속성을 레이블링했습니다. 총 12종의 의상과 액세서리 속성을 대상으로 69종의 속성 클래스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고령자의 개인 소지품을 등록하고 검출하는 기술입니다. 고령자분들이 개인의 소지품을 어딘가 놓고서는 못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물건을 찾아드릴 수 있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개인 소유물을 로봇에게 잠시 보여주면서 기억을 하게 하고 환경 변화에 강인하게 소유물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수의 등록 이미지로 사물 인스턴스를 검출하는 퓨샷 오브젝트 인스턴스 디텍션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음성 특성에 특화된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고령자의 발성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고령자로부터 약 400시간에 달하는 음성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령자 음성을 잘 인식하는 음성 인식기를 개발했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원천 기술 영역입니다. 로봇이 사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도록 만드는 소셜 지능 기술 개발 성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공감하는 로봇 행위를 생성하려면 로봇이 사회적 맥락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람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람의 행동을 규칙이나 통계 모델로 설계를 하고 로봇의 제어 모델에 접목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했습니다마는 비용도 크고 효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람 간의 교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행위 표현 방법을 학습을 하고 생성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류 행위 학습과 생성 기술 중에서 오늘은 발화 제스처 생성 그리고 비언어 교류 행위 생성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화 제스처는 대화를 통한 교류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접근, 시선, 제스처, 표정 등 다양한 비언어적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제스처 없이 발화만 한다 그러면 부자연스럽고 소통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발화 제스처 생성 방법은 사람이 컨텐츠로 사전 제작하거나 사전 저작된 단위 제스처를 단어에 매핑해가지고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결과물도 단조롭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발화 문장, 음성, 발화자 아이디 등 다중 맥락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발화 제스처를 연속으로 생성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작년 아이크라 학회에서 발표한 발화 제스처 생성 기술의 얼개입니다. 테드 연설 영상으로부터 발화 제스처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훈련을 해서 발화 문장을 입력받으면 상반신 제스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훈련 데이터셋은 테드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총 35,000개의 영상 클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자세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또 문장을 추출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시간 분량으로 따지면 총 106시간 정도의 데이터셋입니다. 올해에는 모델을 확장을 해서 발화 문장뿐 아니라 발화 음성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전보다 발화와 제스처의 동기화 수준을 높였고요. 또 동작의 다양성도 개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화자 아이디를 입력으로 받아서 사람의 제스처 특성도 모델링할 수 있도록 모델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올해 시그라프 아시아 학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Score rates every 작년 address 아이크라 in 학회에서 America 선보인 and soon the 발화 world. 제스처 In terms 생성의 of how walkable it is, 동영상입니다. they used WalkScore to designate more walkable neighborhoods. If you lived in a more walkable neighborhood, you were 35% like. You saw the co-speech gestures with stick figures. The same model is applied to the humanoid robot by converting 2D poses to 3D poses and retargeting to a humanoid robot. As you 마지막으로 교류 상대의 행동에 적절한 반응 행위를 생성하는 비언어 교류 행위 생성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울먹이면 안아주는 행위를 생성하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로봇의 상호 공감 능력을 향상해 보려는 시도로 연구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비언어 교류 행위 생성 기술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령자 100명을 모시고 10개의 비언어 교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총 7,500세트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생성 모델은 발화 제스처 생성의 경우처럼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악수하기와 울먹이면 안아주기 시나리오에서 생성한 동작의 결과입니다. 관련 논문은 올해 SMC 학회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령자를 돕는 휴먼 케어 로봇이 고령자 개인을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기술과 데이터셋을 소개해드리는 페이지에 공개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해 놨었고요. 또 소개해드린 모든 기술과 데이터셋에 관한 정보는 ai4robot.github.io 사이트에서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데이터셋 그리고 기술을 살펴보시고 또 활용도 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지금 두 가지 제가 봤는데요.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리빙랩을 이제 확보하고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려면 연구윤리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이제 데이터 수집일 뿐이라도 이러한 연구술 윤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IRB라는 이런 연구 윤리 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 안에는 이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하는 동의서까지도 따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구축한 데이터셋을 일반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데이터셋을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활용을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조건들이 다 이제 만족이 되어야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리빙랩 운영 관련된 것인데요. 제일 이제 큰 어려운 문제는 두 가지인데 고령자분들을 이 연구에 참여하시도록 저희들이 섭외하는 문제가 이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연구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안전상의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질병에 걸리신다든지 하는 이런 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었고요. 해서 저희가 이제 고령자분들을 섭외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고령자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본 연구 리빙랩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데이터 수집에 이제 참여하신 그런 고령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제 실비보험과 같은 안전상의 어떤 안전장치를 확보한 후에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지금 리빙랩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 그 연구 진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